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총회 개최 장소를 명성교회로 확정했습니다. 선정 과정의 논란에 대해선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아 예배와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미주 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특강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23 시온 컨퍼런스가 내달 10일부터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를 주제로 서울과 송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김제시와 한국기독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 홀리클럽이 호남 지역 교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확정했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로 논란이 있어온 명성교회 측은 이를 한 차례 거절했으나 총회가 재차 요청하자 지난달 이를 수락했는데요. 총회 장소 선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통합총회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1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기총회 장소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통합총회는 당초 오는 9월 열리는 제108회 총회 장소를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로 결정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총회 장소 선정에 논란이 일자 장소 사용 요청을 한 차례 고사했는데 총회가 재요청하자 지난달 결국 수용했습니다. 왜 교단 내에 오랜 갈등과 아픔과 관계된 곳에서 총회를 개최하려 하는가? 지난 104회 총회는 수습 결의안을 통해 수곤 과제 해결을 위한 총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회법정에서도 해결의 마무리가 되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유치 의사를 명성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장소 선정이 화합보다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단 내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명성교회 문제가 10년 동안 오래도록 갈등과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분열되고 참 투쟁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화해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통합 측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대형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 노회들이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생각하고 숙소 등 제반 사항을 이미 상당 부분 준비해온 점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 전 전국 노회장을 통해 각 지교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에서 장소 사용을 수락하며 통합 측에 특정 조건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정 과정에 이렇게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식사 장소라든지 숙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곳들이 저희들이 후보지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총회 장소에 대한 준비는 그 108회기 총회를 준비하는 부총회장님의 의지 또 준비되는 프로그램에 따른 판단이지. 제108회 총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교단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목사와 장로 등 만여 명이 함께 모여 영적 대각성 성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2009년부터 매년 장로교회 날 행사를 마련해 장로교 소속 교단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한장총 회원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15번째 한국장로교회 날을 기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아 예배와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장총은 종교개혁가 장칼뱅이 태어난 7월 11일 한국 장로교회 날로 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를 주제로 기념 예배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행사에 대해 장로교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교단의 혁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서영 한장총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절대 성경, 절대 믿음, 절대 은혜라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와 또 종교개혁주의 사상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장로교의 날은 여러 교파로 나누어진 우리 장로교가 실상은 하나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부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에 이어 성찬식이 진행됐고 2부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부 예배에서 사명받은 한국 장로회를 주제로 설교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1세기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전투적이었던 교회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이후 AI 인공지능과 챗GPT 등의 발달로 시대가 변했다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국 장로회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앞에 한 번도 펼쳐지 못한 이 독특한 시대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사명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세기의 전투적 교회를 다시 회복. 이어진 2부 기념식 순서에서는 시상식이 마련된 가운데 목회 부문과 교육 부문 등 총 5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한장총 소속 교단 목회자 5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날을 기념하는 축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나서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습니다. 사랑과 연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한장총의 26개 회원교단도 15번째 한국 장로교회 날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사 참석자들은 연동 선언문을 통해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여러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성경 특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개그우먼이란 직업을 살려 성도들에게 성경을 쉽고 유쾌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주 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유명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를 초청해 쉽고 재미있는 모세 오경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강의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바람잡이로 세우셨으니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조 집사는 약 2시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 오경의 심오한 뜻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배우 이지훈 안수 집사가 이번 방문에 동행해 뉴욕 뉴저지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이지훈 안수 집사는 성경 룻기 속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한국의 창작 뮤지컬 루스에서 조혜련 집사의 상대 역인 남자 주인공 보아스 역을 맡고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뮤지컬 루스를 내년 중 뉴욕 뉴저지에서 공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주 작게나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게 됐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뉴저지를 포함한 모든 미주 전역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조혜련은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조혜련 씨의 특강은 성경의 심오한 뜻을 재미있게 풀어내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혜련 집사 특유의 재치와 능력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길 응원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2023 시온 컨퍼런스가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 광장과 서울 롯데호텔,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대인 외국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행사인 2023 시온 컨퍼런스는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온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준비위원장 장상길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 유대인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연합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여는 열쇠가 뭘까? 그때 그 스피릿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늘 형제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피커들과 영적인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사역자들을 100명 이상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이 중심, 수도 서울 이 중심에서 온전히 행사가 아니고 예배로. 장 위원장은 이어 시온 대회에서의 연합기도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행사에는 해외 30개국 250여 명을 비롯해 국내 목회자와 성도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 홀리클럽이 10일 한국 기독교와 김제시 성시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홀리클럽은 김제시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 모인 기도 모임으로 4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력하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김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한 220여 교회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한 400~500명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도 용사들이 김제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기도의 불씨가 활 타오를 줄로 알고 기도합니다. 김 목사는 김제가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은 부족하다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기도의 힘이 절실하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도 모임에 참석한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이번에 김제시 기독교연합회 이영태 회장이 구티비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게 됐다며 앞으로 구티비가 김제시 성시화를 위한 방송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최하는 제30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10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 UN 참전 16개국에서 온 27명의 기도자도 동시통역을 통해 성회의 모든 강의와 기도에 함께합니다. 5일간 이어지는 컨퍼런스는 현장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392개 협력교회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참석합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와 해외 교포교회,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와 세계교회가 연합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합된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무너졌던 북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금 일으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10일과 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의 군부 등의 표현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초복을 맞아 보양식을 준비하는 가정의 부담이 1년 전보다 커졌습니다. 대표적 보양식인 삼계탕, 백숙 등에 들어가는 닭고기의 경우 1년 전보다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kg당 닭고기 소매 가격은
6,364원으로 1년 전 5,682원과 비교해 12%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가격 상승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3%, 찬성률 91.6%로 총파업이 가결돼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 인력 확충, 의사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4% 넘게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32억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4.8% 감소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무역 지수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수지 적자는 287억 4,100만 달러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정치, 국방, 경제 개혁 관련 절차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집약적인 회담 끝에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을 면제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가입 희망국은 정치와 국방, 경제 수준을 나토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면제하기로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이 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전 추가적인 개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중심에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던 마약 노숙자들이 최근 한인타운 중심 거리인 프라치스 코리아 거리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교민 안전에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크라콜란지아로 불리는 상파울루 마약촌의 마약 노숙자들은 지난해 5월 상파울루시의 크라콜란지아 분산 작전 이후 시내 중심가에서 분산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시간 8일 상파울루시의 경찰에 의해 마약 노숙자들의 이송 작전이 다시 실시됐고 마약 노숙자들은 한인타운에서 근접한 치에테강 근처로 옮겼는데 일부 마약 노숙자들은 다시 한인타운을 통과해 원래 시내 중심의 집단 거주지로 돌아가면서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상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는 상파울루 시경지휘부를 긴급 면담하고 한인타운의 치안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과 미국에 있는 젊은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에서 한미양국의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개최에서 북한인권위원회 이현승 고문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바란다며 북한의 핵 인권 문제의 원인인 김정은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발언한 젊은 탈북민들은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2일 본격 적용되는 역외보조금 규정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 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약 670억 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6,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10월 이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U에 진출하는 한국 산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영희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낙성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최고 120mm에 달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2도, 광주 30도, 부산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침수가 진행된 곳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동반되는 만큼 지형에 따라 침수와 산사태 등 여러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밤새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